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짤막한 영상을 찍겠습니다. 짤막한 영상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될 만한 그런 영상을 찍는데 이 영상의 주제를 보고 이걸 또 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전에부터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한 분이 이렇게 라이브 채팅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거 측정해갖고 그래프만 보여주면 될 거 뭘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다른 유튜버들이 또 그렇게 다 하시니까. 그래서 그 그래프만 보고선 얘기하면 되는 걸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측정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측정을 해서 문제 있는 거를 찾아서 수정하는 게 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측정하는 거를 잘 보여주지는 않죠. 참고하라고 보여주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참고지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놓고선 제가 막 소리가 어떻다 막 이렇게 막 심도 있게 이야기하지 않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 전에도 영상을 찍었는데요. 주파수 특성이 모든 거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에 제 채널을 이제 들어와서 막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는 제가 영상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초창기부터 이런 얘기를 쭉 지금까지 했었거든요. 유튜브 생활을 하면서 쭉 했었는데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다루는데, 다뤘을 때 이전하고 똑같은 내용을 또 해버리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좀 재밌는 실험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어폰하고 헤드폰 준비하셔서 한번 차이를 들어보시면 제가 좀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 실험을 통해서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과거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측정을 해서 나오는 그래프, 그러니까 뭐 측정의 오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비슷한 이유, 주파수 특성에 대한 측정에 대한 오류, 또는 똑같은 주파수 특성 또는 비슷한 주파수 특성인데도 소리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은 제가 일부러 완전히 다른 환경처럼 만들어 놓고 측정하는 장소를 아예 다르게 해놓고 제가 일부러 주파수를 조금 변형시켜서 주파수 특성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짤막하게 보고 올게요. 두 개의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거의 동일하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요.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는 두 개의 스피커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의 스피커에 대한 거는 아까 보여준 첫 번째 그림이고, 그 다음 스피커는 그 첫 번째 측정되어 있는 데이터 뒤쪽에 나타나고 있는 두 번째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둘은 거의 동일한 주파수 편차를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FI 그래프라고 하는 그 주파수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죠. 거의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 FI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면 같은 소리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첫 번째 소리와 두 번째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EQ를 만져서 여러분들이 튜닝하듯이, 이어폰 튜닝하듯이, 헤드폰 튜닝하듯이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갖고선 내 귀에 맞게 튜닝을 해서 주파수 특성 그래프를
원래 있던 8020의 안 좋은 포지션에서 나왔던 8020의 안 좋은 포지션에 나왔던 그 측정값과 동일하게 나오도록 제가 EQ를 보정을 한 거예요. 보정을 해서 EQ 값만이라도 거의 정확하게 맞아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게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서 나오는 그 측정이에요. 제가 측정을 하면서 계속 보정을 해서 EQ 값을 거의 흡사하게 맞췄어요. 둘 다 나쁜 스피커 아니에요. 좋은 스피커였어요. 좋은 스피커였지만 스피커 포지션이 달랐고 듣는 위치가 달랐고 EQ 값을 억지로 보정을 해갖고 제가 맞춘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이어폰이나 헤드폰의 구조가 다르게 생겨서 인클로저가 달라서 안에 유닛이 박혀있는 그 위치와 각도, 깊이가 다 다른 상황에서 소리가 동일하게 나오려고 억지로 뭘 한 거예요? EQ로 보정을 한 거랑 같다는 얘기죠. 스피커에 가까이 있지도 않으면서 드라이버가 가까이 있지도 않으면서 드라이버가 멀리 있는데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구조체 모양도 다 다르고 인클로저의 울림도 다 다른데 EQ만 갖고 보정한다? 라는 것을 가상으로 한번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듣는 위치를 이 청음실이 아닌 청음실 문 밖에다가 놓고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보정한 겁니다. 그 보정한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이 영상에서는 제가 한 거는 완전히 다른 환경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주파수 특성이 비슷하게 나오도록 EQ를 보정을 해갖고 소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실제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주파수 특성은 비슷하게 측정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거였어요. 그렇다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는 무엇이냐면 오늘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스피커도 똑같은 스피커를 쓰고 똑같은 측정 위치에서 똑같이 마이크를 사용을 해갖고 하나도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의 측정을 할 건데요. 그 측정을 할 때 중간에 있는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다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예, 할 거예요. 뭘 사용할 거냐면 컴프레서라고 하는 다이나믹을 줄여주는 장비를 사용할 거예요. 이 다이나믹, 그러니까 소리의 크고 작음을 표현하는 능력을 줄이는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주파수 특성은 변화가 없지만 소리는 상당히 다르게 들립니다. 그 실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측정 마이크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세팅으로 해서 지금 세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측정 신호를 여기서 보내주면 어떤 신호가 측정이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신호를 보게 되면 요 신호가 지금 현재 지금 저 요 스피커에서 측정되는 값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게 측정되게 해놨습니다. 두 번째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컴프레서를 동작을 시킬게요. 컴프레서를 동작을 시켜서 이 신호를 측정 신호가 컴프레서 회로를 먹은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리는 소리가 이상한데 실제 측정 값에서는 동일하게 나오죠. 이것도 캡처를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요 두 신호를 캡처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두 신호를 보면 측정 신호에서는 레벨 값만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의 dB 오차가 있는데 이 dB 값은 보정을 한번 딱 맞출 수 있거든요.
dB 값을 보정해서 한번 맞춰볼게요. 이 dB 값을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맞추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게 동일한 측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프레서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의 주파수 특성을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해요. 거의 그 한 dB를 바꿔서 보여준 거는 1dB의 그 뭐 옵셋 값을 살짝 보정해갖고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했었는데 거기서 파형을 보게 되면 거의 동일한 파형이죠. 동일한 스피커를 사용을 했고 동일한 측정 마이크를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기 세팅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시그널 체인,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신호 회로 사이에다가 컴프레서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였어요. 이 컴프레서는 다이나믹을 줄여주는 장비거든요. 자, 이렇게 소리를 바꿔버리면 소리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어폰, 헤드폰 준비하시고요. 어떻게 소리가 차이가 나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you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어떠세요? 주파수 특성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측정이 됐고 거의 완벽하게 동일하게 측정이 되어 있는 주파수 특성을 보여주지만 하나는 다이나믹을 풀로 쓸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다이나믹을 줄여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 다이나믹이 조금 작은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앰프가 다이나믹이 적은 앰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덱, DAC가 다이나믹이 조금 적은 그런 제품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DAP, 플레이어가 다이나믹이 조금 적고 좀 눌려서 컴프레싱된 소스로 나올 수 있어요. 또는 같은 음원이라도 재생하는 그 소스, 그러니까 미디어 플레이어가 어디 거냐에 따라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조금 줄여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LUFS에 대해서 제가 쇼츠 영상도 찍고 라이브 때도 많이 여러 번 얘기하면서 애플은 LUFS를 갖다가 얼마로 쓰고 있고 스포티파이는 얼마를 쓰고 있고 유튜브는 얼마를 쓰고 있고 해서 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2020년도 차트고 지금은 더 다양하게 더 많은 플랫폼에서의 각각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다가 이 정도로 사용을 해야 된다. 평균적인 다이나믹을 이 정도 사용하고 평균적인 라우드니스를 여기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값들이 플랫폼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를 사용을 하더라도 그 앞에 있는 앰프나 덱이나 DAP나 어떤 소스냐에 따라서 소리는 다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측정기상에서 수입을 돌리건 핑크 노이즈를 틀건 간에 측정기상에서는 똑같이 찍힐지 모르지만 귀로 듣는 우리의 음악에서는 다르게 들린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FR 그래프 갖고 모든 거를 소리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FI 그래프가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어요. 어떠한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게 절대값이 전혀 될 수가 없고 그걸로 소리가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FI 그래프를 놓고 하는 걸 하지 않고 청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그 다이나믹성, 어떠한 소리 표현 능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측정을 해서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 본업이 그런 쪽이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FI 그래프를 절대값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유튜브 환경에서 널려놓고서 이게 이러니까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 FI 그래프를 놓고선 소리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습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FI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참고 자료는 할 수 있지만 소리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 비슷하게 또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 참고는 하세요. 예, 참고는 하시지만 그게 절대값이 아니라는 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절대값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금 더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